아재, 지금 바로 나오세요. 목숨이 위험해요. 은행 창구에서 손에 쥐어진 쪽지 한 장.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가족의 얼굴로 제 삶을 통째로 노렸을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대구 남문시장 골목입니다. 벽시계 4개가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똑, 똑, 똑. 안길수 68살입니다. 버스 운전대를 내려놓은 지 벌써 12년째였지요. 지금은 시계 수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엔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낮게 깔려 나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외삼촌,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조카 승우의 아내 민채연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2해도 안 됐지요. 말투는 늘 살갑고 다정했어요. 아재,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 모시고 갈게요. 병원 가기 전에 은행도 들러요. 통장 정리도 같이 해드릴게요. 길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요. 내가 할 수 있어. 요즘 피싱도 많고요. 안전하게 바꿔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전화가 끊긴 뒤 유리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눈이 낯설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가게 칼갈이 박분옥 할머니가 계셨어요. 시장 골목의 풍문은 그녀의 칼날보다 빨랐지요. 길수야, 그 조카 며느리 말이야. 내가 안 볼 때 표정이 휙 바뀌더라. 길수는 웃어 넘기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본인도 느낀 게 있었거든요. 금요일 은행 간다며? 도장은 내 손에서 떠나면 안 된다. 서류는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 읽어야 해. 분옥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길수는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을 곱씹었지요. 마음 한편으로는 조카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아지는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민채연이 홍삼안을 들고 왔습니다. 아재, 관절엔 이게 최고죠. 아침마다 2알씩 드세요. 길수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입안에 남는 쓴맛이 길었어요. 그날 점심 무렵부터 머리가 묵직해졌습니다. 정리하던 시계를 자꾸 거꾸로 끼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라디오 소리까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지요. 그날 저녁 분옥이 들렀을 때 길수는 말했어요. 오늘따라 몸이 이상해. 분옥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먹었어? 채연이가 준 홍삼안. 분옥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거 먹지 마. 당장 버려. 길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분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금요일 오전 은행 로비였습니다. 대기표 번호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맞은편 줄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둘이 서로 짧게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채연이 낮게 속삭였어요. 아재,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광판이 깜빡였습니다. 83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길수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채연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번 창구 직원, 이름표에 서일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음 뒤에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통장이랑 신분증 부탁드려요. 민채연이 봉투를 하나 슬쩍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서류를 펼친 이림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접힌 포스트잇을 끼워 통장을 건넸어요. 통장 내역 확인해 보시겠어요? 길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그 한 줄이 심장을 휘갈겨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지요. 길수는 재빨리 포스트잇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채연이 눈치챌까봐 애써 표정을 지웠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길수의 목소리가 모래처럼 갈라졌습니다. 민채연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서명부터 하고 가세요.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 순간 틈이 생겼어요. 길수는 비상구로 발을 돌렸습니다. 계단 난간이 차갑더라고요. 뒤에서 구두 굽소리가 내려왔어요. 빨랐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미끄러졌지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 문을 열며 떨리는 한마디. 남문시장 부탁합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길수를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길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칼갈이 분옥의 뒷방이었어요. 허리춤까지 차오른 두려움이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사납게 울렸어요. 아재, 어디세요? 걱정돼요. 문자들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요즘 기억이 안 좋으시잖아요. 검사 예약해뒀어요. 분옥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선을 넘었어. 길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분옥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하자. 길수는 차를 마시며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지요. 길수는 마지막 기대를 붙잡듯 조카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승호야, 너희 집사람이. 외삼촌,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죠. 승호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무심했습니다.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병원부터 가세요. 뚝. 통화의 끈이 싱겁게 끊어졌어요. 길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빈번히 떨렸습니다. 조카조차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왔지요. 분옥이 곁에 앉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길수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요. 이틀 뒤 파출소 경찰 둘이 시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안길수 어르신 찾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됐습니다. 분옥이 가로막았어요. 어디서 실종이래요? 장날마다 보는 양반인데. 경찰은 매뉴얼대로 말만 반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동행하시죠. 분옥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영장 가져오세요. 이 골목에선 그게 예의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 곳곳에 눈길을 두고 갔지요. 길수는 뒷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야채 가게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창구 직원 서일임 당일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유는 고객에게 부적절한 메모 전달. 분옥이 이를 갈았어요. 그 아가씨, 내 목숨 살렸는데도 잘렸다니. 길수는 말없이 벽식에 태엽을 감았습니다. 틱 소리가 허공에 박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지요. 자신 때문에 남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찾아야 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도망만 칠 수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분옥의 뒷방에 숨은 문 하나가 열리듯 서일임이 나타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그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채연 원래 이름은 전채린이에요. 결혼 전에도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번의 시어머니 사망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면제 과다, 보험금 수령자, 길수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앉았어요. 이번에는 어르신이고요. 이림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곧 단단해졌습니다. 제 엄마가 2번째였어요. 그때부터 전 이 조직을 쫓기 시작했어요. 길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조카 승호는? 모를 겁니다. 그 사람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림의 말에 길수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승호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형사 강무현이 나타났습니다. 군말 없고 피곤이 누렇게 베인 얼굴이었어요. 자료는 봤습니다. 패턴도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버틸 증거가 아직 모자랍니다. 그가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직접 대화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도하려는 찰나를 잡아야 하죠. 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합시다. 분옥이 옆에서 말했어요. 위험해.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도망만 칠 순 없어요. 밤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지요. 결심이 서자 두려움도 조금 옅어졌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리벽 카페. 민채연이 검은 정장 남자와 마주 앉았어요. 서일임이 노트북으로 안에서 촬영하고 강무현은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녹취에 담기는 조각들이 들려왔어요. 이번 것만 끝내고 외국 가. 23억이면 충분해. 수치가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길수의 손등 혈관이 불쑥 솟았습니다. 그들의 잔이 서로 부딪혔어요. 짧은 키스. 서일임의 눈빛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길수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지요. 조카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무현 팀이 길수의 집 구석구석에 렌즈를 숨겼습니다. 문 너머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채연이 열쇠로 들어왔습니다. 아재, 걱정 많이 했어요. 부엌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작은 병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루가 컵으로 떨어졌어요. 문지방 너머 숨죽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길수는 컵을 들어 입술에 댔어요. 그때 쾅! 경찰입니다. 멈칫, 얼어붙은 눈동자. 수갑이 손목에 걸렸습니다. 민채연의 얼굴에서 모든 가장이 벗겨졌어요. 오해예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상이 다 말해요. 길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였습니다.
민채연의 휴대폰에서 대화방이 풀렸습니다. 보험 설계사, 변호사, 의사 명의의 문서들이 쏟아졌어요. 강무현이 좌표를 짚었습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죠. 뒤에 자금과 인력이 있어요. 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보스의 이름이 딱 화면에 떴어요. 장태경. 길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은 악의를 느꼈지요. 서일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사람이에요. 제 엄마를 죽인 게. 강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를 잡아야 합니다. 이틀 뒤 속보가 떴습니다. 장태경, 증거 불충분 석방.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말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의 자산 관리를 돕는 선량한 사업가입니다. 카메라 앞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길수의 집 초인종이 눌렸어요. 문 너머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한 싸움 오래 끌면 다칩니다. 조카 회사도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조카의 이름을 정확히 짚었어요. 길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난 뒤 마당에 남은 건 가벼운 타이어 냄새와 강한 무력감이었지요. 분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길수야,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끝을 봐야죠. 길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일임의 집 앞엔 협박 쪽지가 놓였습니다. 입 닫아. 병원에 있는 내 오빠 무사하고 싶으면. 그녀가 이를 물었어요. 강무현은 하루아침에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팀은 흩어졌어요. 분옥은 장사통으로 퍼지는 악의적 소문을 막느라 목이 쉬었지요. 길수는 손을 깍지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고요가 흘렀어요. 그리고 결심. 우리가 판을 깝시다. 분옥이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장 상술의 기본이지. 공개와 구경. 강무현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경이었습니다. 테두리에 카메라가 박혀 있습니다. 실시간 송출도 가능합니다. 서일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생중계로 가요. 편집 못하게. 길수는 안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그 물건이 마지막 무기였지요. 저녁 7시 장태경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길수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문 앞 경비 둘이 몸수색을 했습니다. 안경은 그냥 오래된 것처럼 앉아 있었지요. 장태경이 소파에서 미소를 던졌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USB 주시죠. 길수는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장태경의 어깨가 풀어졌어요. 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였습니까? 간단하죠. 혼자 살고 돈이 있고 정직해 보였으니까. 말은 칼처럼 반짝였어요. 전 직접 손대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가 기꺼이 해서요. 카페의 노트북 앞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라이브냐? 경찰 불러. 얼굴 찍혔다. 시청자 수가 숫자표처럼 튀었어요. 30만, 60만, 120만. 길수는 안경 다리를 톡 건드렸습니다. 지금 다들 듣고 있습니다. 장태경의 미간이 잠깐 접혔어요. 농담이죠? 길수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초소형 렌즈가 사무실 조명을 반사했어요. 그 순간 바깥 유리문이 깨질 듯 열렸습니다. 검은 방진복의 발자국이 들이닥쳤지요. 장태경, 살인교사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한다. 장태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길수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재판정은 냉랭했습니다. 증거 목록이 스크린에 차례로 박혔어요. 생중계 녹화본, 카페 녹취, 집 내부 영상, 문서 위조 흔적. 판사의 목소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피고인 장태경, 무기징역. 피고인 전채린, 무기징역. 공범들, 각 징역 10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일임이 양손을 꽉 잡아쥐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길수는 그 말을 들은 척 눈을 감았어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길수는 핸드폰을 켰어요. 승호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외삼촌, 죄송합니다. 답장은 짧았어요. 밥 먹으러 와라. 길수는 그렇게 적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남문시장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철문이 올라가고 길수의 시계들이 다시 같은 박자를 쳤어요. 똑, 똑, 똑. 분옥이 미역국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장사 접고 국부터 들이켜. 승호가 엎드려 가게 바닥을 닦았어요. 외삼촌, 주말마다 제가 옵니다. 서일임은 은행에 복직했습니다. 고객들은 그녀가 서류를 넘길 때 한 번 더 물었어요. 이건 안전합니까? 그녀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고객님이 확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길수는 유리 진열장에 새로 수리한 회중시계를 올렸어요. 표면엔 작은 흠이 남았지만 안쪽 태엽은 새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어 라디오 사연함에 음성을 남겼어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느리게라도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늦은 오후 종소리가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호흡이 길어진 시간이었지요. 태엽은 끝까지 감겼고 바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손끝 더 단단해졌지요. 시장 골목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시계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똑, 똑, 똑.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수도 멈추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시장 골목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여전히 칼을 갈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전했어요. 길수야, 저번에 그 사기꾼들 기사 봤어? 다 잡혔더라.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용감했어.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분옥의 말에 길수는 손을 멈췄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당신이 있었잖아요. 그 말에 분옥도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승우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외삼촌,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승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길수는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신경 쓰면 돼.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자 승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요. 서일임은 가끔 시장에 들렀어요. 어르신, 덕분에 제 엄마도 편히 쉬실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도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고객들이 제 창구로 많이 와요. 길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어르신이 더 용감하셨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지요. 어느 날 저녁 길수는 오랜만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이 방송에 나왔어요. 대구에 사시는 안길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느리게라도 끝까지 가면 이긴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어르신 정말 멋지십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길수는 이제 알았어요.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았어요.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길수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4개의 시계가 여전히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같았지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길수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대로 갔습니다. 고장난 회중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맡긴 것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 태엽이 풀려 있었어요. 길수는 작은 도구를 집어들고 천천히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익숙했어요. 오랜 세월 해온 일이었지요. 태엽을 다 감고 나자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째깍째깍. 생명을 되찾은 것처럼 시계는 다시 시간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길수의 작업대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할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하나씩 해나가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어요. 분옥의 칼 가는 소리도 들렸지요.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니, 제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진 자리였지요. 길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곁에는 분옥이 있었고, 승호가 있었고, 서일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생겼지요. 그날 밤 길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내일도 잘 보낼 것이다. 태엽을 감듯 천천히 끝까지. 일기를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길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 생각과 함께 편안한 잠이 찾아왔지요.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지켰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길수의 삶처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그 리듬처럼 말이지요.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길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지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오든 그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갈 것입니다.